오늘은 일본 정치 이슈와 우리나라 증시,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연결하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키워드가 있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그리고 자민당 선거 승리입니다. 첫 번째, 자민당 압승. 선거 이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번 결과는 단순한 과반 승리가 아닙니다.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 과반을 통과해야 실제 개정이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중의원 3분의 2에 근접하는 의석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정권 안정이 아니라 정책 구조 변경 가능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일본은 원래 전쟁을 못하는 나라 아닌가?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을 포기하고 무력 행사를 하지 않으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미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상 자위대, 항공 자위대, 미사일 전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즉, 법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해 왔습니다. 보수 진영은 오래전부터 이 점을 지적해 왔죠. 이미 존재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확히 명기하자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의 우호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정치인입니다. 자위대의 법적 지위 명확화, 안보 역할 확대가 주요 노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 전쟁하겠다, 이게 아니라 자위대의 권한과 지위를 헌법상 명문화하겠다는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전후 70년 체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문제니까요. 세 번째, 시장 반응. 왜 주식은 환호하고 환율 채권은 계산적이었나? 선거 직후 일본 주식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 정책 추진력 강화 기대, 방위, 재정 확대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채권과 환율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재정 확대 기대가 커지면 국채 발행 증가가 우려되고 금리 상승 압력, 엔화 약세, 이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초장기 국채금리가 초반 상승했다가 다시 안정되는 모습이 나왔고 엔화도 일방적으로 약세로 가지 않고 되돌림이 나타났습니다. 왜냐? 첫째, 개헌은 아직 발의, 국민투표까지 가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책 방향은 보이지만 재정 규모, 방위비 수치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둘째, 일본은행 변수입니다. 재정 확장이 경기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통화 정책 정상화 기대가 일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엔화 강세 요인이죠. 셋째, 환율은 정치 기대뿐 아니라 당국의 개인 메시지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 재무성 발언 한 번에 단기 방향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기대를 먼저 반영했고 채권, 환율은 중앙은행과 수급을 같이 보면서 움직인 겁니다. 네 번째, 그럼 우리나라에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이제 중요한 연결입니다. 긍정적 영향 가능성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경우 한국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동차, 일부 제조업, 기계, 부품 쪽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재정 확대가 현실화되면 일본 설비 투자와 내수 회복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소재 부품 기업에 일부 간접 수혜가 생길 수 있죠. 세 번째, 안보 협력 강화 시 방산, 조성, 해양 장비 등은 중장기 테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실제 수주 데이터가 확인돼야 합니다. 부정적 영향 가능성. 첫 번째,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확대. 긴장 고조가 뉴스로 확산되면 외국인 자금은 한국, 일본을 묶어서 리스크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엔화 약세 재개, 달러 엔이 다시 강하게 상승하면 한국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 압박이 커집니다. 세 번째, 재정 경쟁 심화. 일본이 방위비를 공격적으로 늘리면 한국도 국방비 확대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과 금리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슈는 정치 뉴스가 아니라 환율, 금리, 수급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런 이슈는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엔화 방향, 일본 국채 금리, 한국 외국인 수급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정 댓글에 안내드린 카카오톡 링크 통해서 관련 시황과 수혜 가능 업종 정리해서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꼭 물어보세요. 이런 구간에서 혼자 판단해서 매매하면 계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앞으로 체크해야 할 팩트는 참의원 의석 구조 변화, 실제 방위 예산 증액 규모,
일본은행 통화정책 기조, 환율 개입 관련 발언, 이 네 가지가 확인되면 엔화 방향성이 더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 업종별 강약이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민당 압승은 단순한 선거 승리가 아니라 제도 변경 가능성을 가진 정치 이벤트입니다. 그 영향은 일본 주식, 일본 금리, 엔화, 한국 수출주, 외국인 수급 이렇게 연결됩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리스크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 열어두었습니다. 관련 시황과 업종 전략, 수혜 종목들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구간은 혼자 감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변수를 확인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로운 투자 자문의 진영주 자문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